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뉴스 전부 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마리논 무장형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있으며 위법 소지도 있다는 국회 국방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사실상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유력한 도입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마리논 무장형 도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기호 의원실은 31일 국회 예결위가 보고서를 통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국외 도입에서 국내 개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합참이 특정 업체에 의한 무장 헬기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력화 시기를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한 것은 선행 연구 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위사업 입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또 합참이 최근 5년간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전력화 시기를 조정한 것은 이 사업뿐이다 라며 합참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중기 전환을 위한 합동참모회의 의결서에 카이사이 마리논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합참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방위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수행된 안보경영연구원 선행연구 결과 미국의 AH-1Z 바이퍼 공격 헬기를 2022에서 2023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돌연 전력화 시기가 2026에서 2028년으로 4~5년간 연기되고 마리논 무장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제가 혼자서 외치는 외침뿐만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도 나섰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밀실에서 권력자들 몇 명이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체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밀실에서 이 국가의 어마어마한 군사 전략 무기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에 안보경영연구원이라는 이 연구소에서 선행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한 끝에 2022년에서 23년 그러니까 이 연구대로 하고 규정대로 했으면 내후년이면 해병대 공격 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AH-1Z 바이퍼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개 입찰을 해야 되니까 바이퍼냐 아파치냐 이제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하죠. 그러나 안보경영연구원에서는 22에서 23년 해외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중에 제1후보는 바이퍼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2017년도에 이 안이 중기계획서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제2소비라고 하는 데서 바뀌는데 여기는 이제 국방부 장차관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 방위사업청장 이런 사람들 쭉 해서 이제 육해공군 다 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협의체예요. 여기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국내 개발하자. 그 국내 개발은 카이사이 마리논 무장형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한기호 의원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이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017년도에 카이의 사장은 이 결정을 할 때 카이의 사장은 누구냐? 바로 김조원입니다.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집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고 그냥 나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조원이죠.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하고도 싸우고 집 안 팔고 지금 나왔죠. 그 사람인데 엄청나게 세다라고 그냥
했던 사람입니다. 또 부인과 지금 대통령 영부인하고도 아주 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하고 자주 사적으로 소주도 마시고 이런 사이다라는 설이 바다해요. 그래서 김정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다했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카이사의 사장으로 갔고 카이사에서 실적이 없습니다. 해외 판매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자, 할 거 뭐 있어? 마리논 무장형 해병대 하면 됩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걸 하자. 그런데 지금 바이퍼를 하게 돼 있는데, 아파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거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중기 계획 바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보실 청와대 다 라인 있으니까 중기 계획을 바꿔 해서 중기 계획이 2026에서 2028로 4년에서 5년간 뒤로 밀립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병대의 공격 헬기는 4년에서 5년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피해죠. 자, 제가 16년, 17년 이 어간에 해병대의 연구 영역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U자 해병대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울릉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 그리고 백령도 이렇게 U자로 이뤄서 이 도서 지역을 해병대가 다 지키자 하는 뭐 이런 그런 연구 계획을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해병대 전력처의 장교들, 장군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분들하고 쭉 대화를 나눴을 때 뭐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공격 헬기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그때는 아파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제가 전달을 받았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금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시기에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이 A 모 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A 모 소장은 항공병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공병과는 육군에서는 실제로 사실 좀 마이너 병과죠. 보병 1등, 포병 2등, 기갑 3등 뻔하지 않습니까? 보포기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마이너 병과인데 그러다 보니 항공병과 병과장은 항공작전 사령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분도 3스타로서 항공작전 사령관을 했어요. 이렇게 3스타가 항공작전 사령관으로 올 경우에는 자신들 이 항공병과에서 항작사령관을 못 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모 소장은 항작사령관을 맡았는데 이 항공병과는 항작사령관을 가면서 임기제 진급을 합니다. 2년간만 별 2개, 즉 소장을 하기로 하고 2년 후에는 전역을 하는 임기제 진급을 시켜줘요. 그리고는 이제 전역을 합니다. 항공병과 항공작전 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이너 병과는 병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과장의 임기는 자동 2년입니다. 자,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전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 A모 소장은 정상 진급을 하고 항공병과장으로서 병과장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병과장 이제 끝났죠. 그런데 전역을 하지 않고 당연히 임기제 진급을 안 했고 정상 진급을 했으니까 당시 정상 진급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직이 어디 갔냐? 군 내에서 최고의 보직 중에 하나인 합참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완전히 영전을 하게 됩니다. 이 합참 전력기획참모부는 바로 이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서예요. 이 합참 전력기획참모부는 얼마나 노른자 자리인가 하면은 여기 가면 중장 진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이제 가죠. 제가 그 A모 소장이 못 나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사단장 했던 분이 그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했던 적도 있고 26사단 사단장 했던 분이 갔던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수기사 맹호부대 사단장 했던 분이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맹호부대 사단장 했던 이분은 합참 전력기획참모부장 갔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중장으로 진급해서 수방사 사령관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완전히 노른자 자리예요. 그렇게 주로 보병들 포병 이런 사람들이 가던 이 자리에 또 기계화 사단장, 기계화 부대 사단장들이 했던 이 자리에 완전 마이너 병과의 항공작전 사령관 했던 분이 갑니다. 그리고는 이 항공작전 사령관 했던 분이 지금 이것을 마리논이냐 뭐냐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림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봐. 이거 지금 마리논 우리 매출 좀 올려야 되는데 마리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좀 뭐 작전 한번 짜봐. 자,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임기제 진급만 그동안 쭉 수십 년 동안 임기제 진급만 해왔던 이 항작사령관이 정상 진급을 하고 그 다음 원래는 항작사령관 마치면 전역해야 되는데 전역하지 않고 합참 전략기획참모부장을 가서 지금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항공병가 완전 다 꼬였어요. 왜? 병과장은 최선임 장교가 병과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항작사령관보다 이 전략기획참모부장 이분이 더 고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병과장이에요. 여기가 후배가 병과장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항공병과는 꼬여 있는데 그 꼬임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지금 이런 카이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완전히 군 장성 인사 전체를 그냥 확 틀어버리는 이런 정도의 썬파워가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에 갑자기 또 기품원에서 이제 연구 영역을 해서 기품원에서 국내 개발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기품원은 기술품질연구원이거든요. 여기는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예요. 평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품원이 정말 공무원이냐? 아닙니다. 기품원장도 또 어공에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청와대에서 임명합니다. 이 기품원장은 이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훈 인사를 해준 거죠. 자, 카이 사장도 문캠프 출신, 기품원장도 문캠프 출신. 그러니까 야, 좀 해봐. 지금 이제 김종원 이후에 또 카이 사장이 된 안현호라는 사람, 이 사람도 최초의 이 문재인 이 정부 내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시민사회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됐던 사람이에요. 거의 뭐 수석급이죠. 자, 그러니까 이 파워는 지금 김조원, 이 안현호 이런 청와대 수석급으로 임명됐던 이 파워는 카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품 원장도 자신들이 똑같은 캠프 동료입니다. 당연히 이 국내 개발이 맞다. 왜? 카이 매출 올려줘야 되니까. 해병대의 공격 헬기가 뒤로 4년 5년 밀리는 거 아무 관심 없고 해병대 상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28,000명 해병대원들을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매출 올려. 이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이 합참 전략기획참모부장을 맡고 계시는 그 A모 소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 정말 훌륭해요. 진짜 실전적인 분이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분의 그런 깜짝 발탁 배경에 이런 뒷그림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이것도 화나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원자력 잠수함과 경항모 등 대규모 전략무기 도입을 천명하며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시사했던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라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무기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군인 인건비 등 전력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근 10년 새에 최대폭으로 오른 35조 8,4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편성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군은 2020년 예산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국방 예산을 2조 원 넘게 깎았는데요. 여기에서 F-35 전투기 도입 예산 3천억 원, 이지스 구축함과 해상작전 헬기에서도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도 F-35 전투기 도입 예산 5,874억, 그리고 해상 초계기 사업 2,704억 원을 깎으며 미국제 무기 도입 예산은 큰 폭으로 줄이면서 군의 주요 전략무기 도입 사업이 정상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뭐 지지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어쨌든 이 현 정부를 무작정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보수 정권 때는 국방 예산 이만큼 안 올렸잖아. 이 정부가 이만큼 국방 예산 막 이만큼 올리니까 안보는 이 정부가 더 신경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작년에 7% 올리고 뭐 8% 올리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올리는 액수의 상당 부분이 군인들 인건비 40만 원, 그전에 10만 원이었죠. 그걸 40만 원으로 갑자기 주다 보니까 병사들 월급을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무기 구매하는 것보다 이 군인 인건비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증액돼 버려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내용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방위력 개선, 즉 전력 투자, 신무기 투자 이런 데 별로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많이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야, 우리 국방비 많이 올랐으니까 안보는 이 정부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은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국방 예산 5.5% 증액을 시켜서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깎일 겁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들어갈 때 또 깎입니다.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5.5% 올려서 제출했는데 이 5.5% 올렸으면 당연히 모든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서 5.5% 그러면은 방위력 개선비, 즉 신무기 구매하는데 5.5%가 올라야 정상이죠. 요건 기준이죠, 그냥. 그런데 신무기 구매하는 이 무기 구입 예산은 2.4%만 올랐어요. 인건비가 이만큼 오른 겁니다. 2.4%밖에 안 올랐어요. 2.4% 물가 인상분 아닙니까? 이건 오른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서 지난해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F-35 도입 예산 3천억 원 깎았어요. 내년에 또 깎아요. 5천억 원 깎아요. 그러면 F-35가 1년에 4대씩 또는 7대씩 뭐 이렇게 해서 4년간 쫙쫙쫙쫙 10대씩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3천억 원 깎고 내년도 예산 5천억 원 이상 깎고 이렇게 되면 F-35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오죠. 돈을 안 주는데 누가 물건을 줍니까? 외상인데 안 주죠. 그러니까 F-35 도입이 우리 계획보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F-35라는 이 북한 중심지역, 즉 후방지역까지 들어가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무기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그거 도입하는 예산 2,700억 깎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의 SLBM 핵미사일 탑재한 SLBM 장착한 북한의 그 신형 전략 잠수함이 동해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SLBM 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는 거죠. 누가 죽을지 모르죠. 죽는 데는 진보도 필요 없고 보수도 안 따져요. 핵미사일이 그거 따집니까? 선별적인 타격을 못해요. 핵미사일은 아무나 다 죽여요. 그 잠수함을 찾는 포세이돈 초계기 도입 사업 날려버렸어요. 다 날린 건 아니지만 확 깎아버렸어요. 그럼 포세이돈 초계기 또 늦게 들어오죠. 돈 안 주는데 누가 줍니까? 물건을 안 주죠. 자, 그러면 북한의 SLBM 탑재, 핵미사일 탑재한 그 잠수함이 1년 이상은 우리는 1년 이상 늦게 받으니까 1년 이상은 안전하게 동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보장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북한이 이기예요. 자, 그런데 뭐 K2 탱크 그리고 KFX 개발 또 이런 국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장보고 3 잠수함, 하여튼 이 국내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자, K2 탱크나 KFX하고 북한 핵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면전, 재래식 전쟁 전면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한 핵하고는 F-35 해상초기 포세이돈 이런 게 북한 핵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날려요. 도대체 이 정부가, 이 군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면전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느닷없이 핵미사일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잘못된 이 안보의식, 그래서 5.5% 올렸으니까 예전에 무슨 모 정부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올렸어, 안보는 우리야,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2.4%밖에 안 올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과거 정부 때 이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방 예산을 3%에서 4% 이거밖에 안 올렸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10%씩 올렸습니다.
왜? 운영유지비 인건비에서 좀 절약하고, 이 운영유지비 절약하고 방위력 개선비는 많이 올리자. 왜? 신무기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올리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를 해서 그때는 방위력 개선비가 8%, 10%, 많을 때는 12%가 올랐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전체 예산은 많이 늘리는데 방위력 개선비, 즉 신무기 구매한 사업은 별로 안 늘린다 이거예요. 거의 뭐 2.4%가 물가 인상분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안보는 진보야. 웃기는 소리죠. 이런 밖으로 나오는 숫자에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